장동희 의원이 언제까지 사과만 할 것인가? 사과한 적 있어요? 자기들한테 행동에 사과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탄핵 반대하고 관저 찾아다니고 그런 행위에 대해서 사과한 적 한 번도 없는데 사과를 한 번도 하지도 않았고 언제까지 이제까지 마치 사과를 계속 했던 것처럼 얘기를 하고 계속적으로 혁신을 반대하는 세력들은 분열을 얘기하는 거예요, 분열. 그런데 혁신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과거에 대한 반성부터 시작하는 거죠. 반성 없이 어떻게 혁신을 합니까? 혁신하려면 뭐가 잘못됐다는 것이 있어야지 혁신하는 거 아니에요? 잘못된 거에 대한 혁신. 그다음에 혁신의 가장 중요한 부분 하나는 인적 쇄신이죠. 그 언제까지 사과만 할 것이냐 이 워딩 자체가 어디서 많이 들어본 워딩인데 일본 정치권에서 과거사 문제 얘기할 때 한국한테 언제까지 사과할 거냐라는 그런 얘기를 일본 정치인들이 많이 하거든요. 사실 일본 정치권에서 사과가 나온 적이 있긴 있죠. 근데 사과를 하자마자 구구파라든지 이쪽에서 그거를 뒤엎는 발언들을 계속하면서 한국 사람들의 굉장히 그 부정적인 감정을 안겨다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뭔가 혁신을 하고자 하는 쪽에서 사과를 하더라도 반성을 조금 하더라도 그것도 넉넉하게 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조금 하더라도 바로 이런 식으로 언제까지 사과만 하느냐 이렇게 덮어왔기 때문에 혁신도 안 되고 국민들 입장에서도 납득이 안 되는 겁니다. 탄핵 사과 필요 없다는 분들 인적 쇄신 영순입니다. 라고 윤희숙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얘기했습니다. 왜 이런 얘기가 나왔냐 직접 들어보고 오시죠. 당이 이 지경까지 오기까지 우리 당원들을 절망하고 수치심을 느끼게 한 일들이 쭉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탄핵의 바다를 건너지 못하고 있는데 더 이상 사과할 필요도 없고 반성할 필요도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지금 당을 죽는 길로 다시 밀어넣고 있는 겁니다. 탄핵의 바닷속으로 아예 그냥 더 머리를 쳐들지 못하게 당을 누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런 분들이 인적 쇄신의 영순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윤희숙 혁신위원장 앞서서 이런 얘기를 했었죠. 당이 그동안 잘못한 거 우리가 당헌당규에 돌에 새기듯이 당헌당규에 넣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니 왜 자꾸 사과하는 겁니까? 라는 목소리들이 나왔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사과 필요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인적쇄신 영순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사과가 필요 없다고 말하는 윤희숙 위원장이 얘기한 인적쇄신 영순이는 그럼 누구냐? 나경원 의원 이렇게 글을 올렸어요. 혁신이란 이름 아래 끝없는 갈등과 분열만 되풀이하는 정치적 자충수가 될 수 있다. 장동혁 의원 언제까지 사과만 할 겁니까? 서로 남 탓하는 내부 총질 습성부터 고쳐야 합니다. 그리고 원내대표 겸 비대위원장이죠. 송원석 원내대표. 특정 계파를 몰아내는 식으로 접근하면 당연히 필패하게 돼 있는데 백서를 먼저 쓰고 거기에 맞춰서 인적정산을 하든 말든 해야 되는데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걸 보면 윤희숙 혁신위원장과 그리고 다른 중진 의원들이 지금 의견이 상당히 다르다라는 건데 김광삼 변호사님. 사실 그동안 윤희숙 위원장 말고 앞에 김용태, 안철수 이게 혁신 이 반성을 해야 되고 사과해야 된다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결국은 다 흘러간 물이 된 상황이거든요. 양쪽이 대립하는 상황에서 윤희숙 위원장의 얘기가 힘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일단 이제 힘 받기는 어렵긴 해요. 네. 그렇지만 이제 윤희숙 혁신위원장 말이 저는 100% 옳다고 공감을 하거든요. 자, 장동희 의원이 언제까지 사과만 할 것인가? 사과한 적 있어요? 자기들한테 행동에 사과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탄핵 반대하고 관저 찾아다니고 그런 행위에 대해서 사과한 적 한 번도 없는데 사과를 한 번도 하지도 않았고 이제까지 마치 사과를 계속 했던 것처럼 얘기를 하고 계속적으로 혁신을 반대하는 세력들은 분열을 얘기하는 거예요, 분열. 그런데 혁신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과거에 대한 반성부터 시작하는 거죠. 반성 없이 어떻게 혁신을 합니까? 혁신하려면 뭐가 잘못됐다는 것이 있어야지 혁신하는 거 아니에요? 잘못된 거에 대한 혁신. 그다음에 혁신의 가장 중요한 부분 하나는 인적 쇄신이죠. 그렇게 잘못한 사람들에 대한 쇄신을 하지 않으면 그걸 누가 쇄신이라고 받아들이겠어요? 그래서 저건 이제 정권의 기득권에 있는 사람들이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행위다 이렇게 보고 사과를 하려고 하면 원내대표부터 사과를 시작해야 돼요. 근데 어떻게 보면 혁신위원장을 임명해놓고 안철수 의원도 마찬가지고 계속 원내대표가 앞장서서 반대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모순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언제 사과를 했다고 자꾸 사과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냐라고 말씀하셨는데 김수민 의원님. 네, 사과를 국민의힘에서 하기는 했는데 네. 제가 알기로는 그리고 계속 듣기로는 이제 개헌 못 막아서 미안하다 뭐 이런 사과였거든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탄핵에 반대해서 죄송하다
내란 옹호해서 세상하다 이 사과가 나야 됩니다. 근데 그런 사과는 안 나왔고 참 그 언제까지 사과만 할 것이냐 이 워딩 자체가 어디서 많이 들어본 워딩인데 일본 정치권에서 과거사 문제 얘기할 때 한국한테 언제까지 사과할 거냐라는 그런 얘기를 일본 정치인들이 많이 하거든요. 사실 일본 정치권에서 사과가 나온 적이 있긴 있죠. 근데 사과를 하자마자 구구파라든지 쪽에서 그거를 뒤엎는 발언들을 계속하면서 한국 사람들의 굉장히 그 부정적인 감정을 안겨다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뭔가 혁신을 하고자 하는 쪽에서 사과를 하더라도 반성을 조금 하더라도 그것도 넉넉하게 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조금 하더라도 바로 이런 식으로 언제까지 사과만 하느냐 이렇게 덮어왔기 때문에 혁신도 안 되고 국민들 입장에서도 납득이 안 되는 겁니다. 결국에 저는 윤희수 혁신위가 뭐 큰 일을 결과적으로 못 하더라도 이런 의원들하고 들이받는 과정이라도 거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혁신위가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게 현실화가 되든 안 되든 이 과정은 좀 필요한 거 아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윤희숙 혁신위가 얼마나 진척을 할 수 있을지 여부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